날이 갈수록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바오밥 나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야? 어린 왕자는 문득 커다란 궁금증이라도 생긴 듯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럼 양들이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그렇단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말이야, 교회만큼 커서 양이 아니라 코끼리 떼가 몰려와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거야. 내 말에 어린 왕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내가 사는 별에 코끼리가 떼지어 몰려오면 차곡차곡 포기해야 될 거야. 그런데 아무리 큰 바오밥 나무라고 해도 어린 싹은 아주 작을 거 아니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나는 어린 왕자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좋은 풀도 있었지만 나쁜 풀도 있었습니다.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꽃이, 나쁜 씨앗에서는 나쁜 풀이 생겨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씨앗은 속이 보이지 않아 눈으로 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지 못한답니다. 씨앗이 깨어날 때까지 비밀에 쌓인 채 땅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씨앗은 햇빛을 향해 아주 작고 예쁜 싹을 내민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씨앗이 날아다녔습니다.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이었습니다. 바오밥 나무 싹은 어릴 때 뽑아버리지 않으면 별은 온통 바오밥 나무로 뒤덮이고, 바오밥 나무는 뿌리로 땅에 구멍을 뚫어 별은 그만 산산이 부서지고 말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별도 아침마다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바오밥 나무가 아직 어릴 때는 장미나무 싹과 아주 비슷해서 잘 몰라보기 마련이거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난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아.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요. 하지만 해가 지는 걸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 기다려야 한다고요? 왜? 그러나 잠시 뒤 어린 왕자는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난 아직 내가 내 별에 있는 줄 알았어.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의자를 몇 걸음만 끌고 가도 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해지는 것을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몹시 슬플 때는 해지는 것이 보고 싶어. 그럼 넌 그날 그렇게 슬펐었니?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불쑥 내게 물었습니다. 양이 키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는 거야? 양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지.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꽃한테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비행기에 꽉 채여 있는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꽃한테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린 왕자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기 전에는 절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그건 꽃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필요 없는 거라고. 나는 나사가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나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꽃들은 연약해. 그래서 스스로 안심하려고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또 무섭게 보이고 싶어서도 말이야. 어린 왕자의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꽃들이... 나는 바빠. 난 지금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대한 일이라고? 아저씨는 꼭 어른처럼 말하는군.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 알고 있다고.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에 나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시가 있는데도 양은 꽃을 먹어왔지. 그런데도 왜 꽃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계속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수없이 많고 많은 별 가운데 어느 한 별의 핀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어느 날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던 별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잖아.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린 왕자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연장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내게는 망치나 나사, 목마름, 죽음 같은 것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양에게 불이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에게는 양을 막을 수 있도록 철책을 그려주고. 나는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참으로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오래전부터 꽃잎이 한 겹뿐인 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할 곳에서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텄습니다. 어린 왕자는 한 겹 꽃과는 다르게 생긴 이 꽃의 어린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안에서 아주 멋진 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꽃은 언제까지나 초록색 방에 숨어서 단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꽃은 조심스럽게 입고 나갈 옷 색깔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꽃잎을 하나하나 단장했습니다. 아, 이제 겨우 깨어났어요. 드디어 어느 날 아침, 바로 해 뜨는 시각에 꽃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넌 참 아름답구나. 어린 왕자는 감탄했습니다. 나는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시간에 태어난 꽃이에요. 어린 왕자는 그 말에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인 것 같군요. 어린 왕자는 곧 물뿌리게 신선한 물을 가득 채워와서는 꽃에 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그 꽃은 자만심과 까다로운 성격으로 어린 왕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진 호랑이가 접근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지. 하지만 난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 사실 내가 걱정하는 건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이랍니다. 혹시 바람막을 병풍 갖고 계세요?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를 뚜껑으로 덮어주세요. 당신 별은 너무 추워요. 이곳은 꽃이 살기에 적당치가 않아요. 제가 살고 있었던 별은 그러나 꽃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이 별에 오기 전 그 꽃은 하나의 씨앗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꽃은 그 어떤 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창피했던지 꽃은 두세 번 기침을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린 왕자는 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꽃의 한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탓이었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너무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꽃의 한 말을 새겨듣지 말아야 했어. 꽃은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으면 되는 거야. 그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나를 그토록 화가 나게 했던 가시 이야기도 사실은 나를 감동시키려고 한 것이었는데, 꽃들이란 그렇게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는 법이거든.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사랑할 줄을 몰랐어.